속보 중국은 한국 미사일을 조롱하지만 한국이 차세대 무게를 공개하자 놀란다. 구경 400mm 막강한 위력을 지닌 한국형 미사일이 공개됐다. 괴물 벙커버스터로 알려진 국산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4의 사거리를 300에서 500km로 줄일 경우 탄두 중량이 4에서 5톤 이상으로 늘어나 지하 깊숙이 있는 이른바 김정은 벙커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로종 등 강대국은 물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탄두 중량은 500kg에서 1톤 수준이어서 4에서 5톤 이상 수준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성공한 것에 축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이다. 26일 정부 및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몇 차례의 시험에 실패한 끝에 현무-4 미사일 시험에 사실상 성공했다. 현무-4 존재가 외부에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지난 3월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3월 24일 충남 태안안흥시험장에서 현무-4 두 발을 시험 발사했지만 한 발은 실패했다. 그전에도 비행거리를 줄여 시험 발사했지만 실패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식계는 가붕수 미사일 시행착오 끝 개발 성공. 이는 현무-4가 무기 상식을 깨는 가분수 미사일이기 때문이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경우 사거리가 길고 엔진 추력도 강하기 때문에 탄두 중량이 5에서 10톤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단거리 미사일은 엔진 추력 등을 감안해 500kg에서 1톤가량의 탄두를 탑재한다. 2톤 이상의 탄두를 달 경우 머리가 너무 무거운 가분수 미사일이 돼 안정적으로 비행하기가 어렵다. 정확도도 그만큼 떨어진다. 그럼에도 국방과학연구소가 탄두 중량 2톤 이상의 괴물 미사일을 개발하게 된 것은 핵이 아닌 재래식 무기로 지하 100m 이상 깊이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김정은 벙커를 비롯한 북한 주요 지휘소 등 북한 지하 전략 목표물들을 파괴하기 위해서다. 우리 공군은 이미 미국에서 도입한 GBU-28 벙커버스터 정밀유도 폭탄을 보유하고 있다. 걸프전 등에서 활약한 무기로 철근 콘크리트는 6m, 일반 토양은 30m 이상 관통해 들어가 폭발한다. 미국은 재래식 무기 중 가장 강한 관통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GBU-17 MOP 벙커버스터를 개발해 운용하고 있다. 14톤의 탄두 중량도 2.4톤에 달해 철근 콘크리트는 강도에 따라 8에서 60m를 관통할 수 있다. 유사시 미군은 B-2 스텔스 폭격기에 GBU-17 두 발을 탑재해 북한 주요 지하시설을 폭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무기도 지하 100m 이상 깊이에 있는 북한의 일부 전략 지하시설은 파괴하기 힘들다고 한다. 개발 완료 단계에 있는 B-61-12 신형 전술핵 폭탄은 북한의 어떤 지하시설도 파괴할 수 있지만 핵무기여서 실제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재래식 무기로 북한의 거의 모든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국산 괴물 미사일을 개발하게 됐다는 것이다. 미 벙커버스터 폭탄보다 위력 강해. 국방과학연구소는 괴물 미사일 현무-4가 정상적으로 비행해 목표물에 정확히 떨어지도록 하는데 시행착오를 여러 차례 겪은 뒤 해결책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무-4는 원래 최대 사거리 800km일 경우 2톤 탄두를 탑재할 수 있게 설계됐지만 사거리를 줄일 경우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다. 사거리를 300에서 500km로 줄일 경우 탄두 중량이 4에서 5톤 이상으로 증가한다. 유사시 우리 중남부 지방에서 평양을 때릴 경우 500km짜리 미사일로도 충분히 타격이 가능하다. 4에서 5톤 이상 탄두로 평양 주석궁이나 인근 지하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 벙커를 때릴 수 있다는 얘기다. 현무-4의 탄두 중량이 무거운 것은 일반 고폭 탄두가 아니라 지하 관통력을 높이기 위해 텅스텐 합금 등 중금속으로 채웠기 때문이다.
무거운 탄두가 일반 폭탄보다 훨씬 높은 100km 이상의 고도에서 마하 5에서 6 이상의 고속으로 떨어져 충돌하기 때문에 미국제 벙커버스터 폭탄보다 지하 깊숙이 들어가 파괴할 수 있는 것이다. 지구의 운석이 충돌할 때 엄청난 파괴력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무-4가 북한이 미사일 시험할 때 쓰는 방식인 고각 발사로 발사해 마하 10 이상의 고속으로 충돌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소식통은 이에 대해 고각 발사 방식은 아니며 웬만한 전술 핵무기와 비슷한 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다소 과장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세 종류의 탄도미사일 보유하게 된 한국군. 현재 한국군이 운용 중인 현무-2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도 500kg에서 1톤이었다. 현무-4가 이를 뛰어넘는 탄두를 달 수 있게 된 데엔 지난 2017년 미사일 지침 개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미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800km 미사일의 최대 2톤 탄두를 달 수 있고 사거리를 줄일 경우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게 해 사실상 탄두 중량 제한을 철폐하는 데 합의했다. 미국의 탄두 중량 제한 철폐는 우리 군 관계자들도 반신반의했던 사안이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종전 미국의 행태로 봤을 때 탄두 중량 제한 철폐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사안이었다며 하지만 통 크게 결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을 우리가 잘 활용해 끌어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현무는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중 지대지 미사일에 붙는 이름이다. 북방을 지키는 수호신이라는 뜻이다. 현무 계열 미사일은 현무-1A, 현무-2B, 현무-2C 탄도미사일과 현무-3 순항미사일 등이 있다. 현무-3 순항미사일은 사거리를 1500km로 늘릴 수도 있어 북한은 물론 유사시 중국이나 일본의 목표물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유사시 북한 주요 목표물에 대해선 현무-3보다는 현무-2 탄도미사일이 주로 활용된다. 현무-2가 현무-3보다 훨씬 빠르고 탄도 위력이 크기 때문이다. 현무-4는 김정은 도발 억제할 대량 응징 보복의 핵심 무기. 현무-4는 최종 검증 단계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쯤부터 실전 배치될 전망이다. 현무-4 개발로 한국군은 유사시 전술지대지 미사일과 현무-1, 현무-4 등 세 종류의 탄도미사일로 북한 핵미사일 기지, 지휘소, 장사정보 진지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게 됐다. 2톤 탄두를 탄 사거리 800km짜리 미사일로는 북중 국경 인근 지역에 있는 북지하미사일 기지와 지하 군수공장 등을 파괴할 수 있다. KTSSM은 사거리가 150에서 200km로 짧은 편이지만 정확도가 1에서 2m에 불과할 정도로 높다. 주로 DMZ 인근의 북장사정 폭행도진지 파괴용으로 쓰인다. 군 소식통은 현무-4 개발로 한국군은 김정은의 도발 의지를 억제하는 대량 응징 보복에 가장 유력한 수단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